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달인 2024년 8월 26일에 북한의 김정은이 자폭형 무인기 성능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자폭형 무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는 우리 흑표전차의 모형으로 추정되는 모형을 공격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를 우리나라의 전차들이나 기갑 차량이 과연 방어를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것이고, 방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히어로 시리즈 자폭형 무인기처럼 생겼는데요. 정확히는 러시아의 자폭형 무인기인 란쳇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추가 소식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자폭형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폭형 무인기도 러시아에 보내질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건 러시아에 납품할 정도이면 이미 북한은 자폭형 무인기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전문가들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자폭형 무인기는 북한도 쉽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자폭형 무인기의 구성품은 지금 상업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프로펠러와 모터나 엔진, 그리고 배터리까지. 이런 구성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중국을 통해서 상업거래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건 우리나라도 무인기용 프로펠러와 배터리, 그리고 모터나 엔진 등은 거의 중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인기와 북한의 무인기는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센서로는 탐지거리 1km급의 비냉각형 연령상은 상업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이게 야간용 연령상이 아닌 주간용 CCD 카메라라면 훨씬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도 야간이 아닌 주간이라면 얼마든지 최소 거리 5km 밖에서 영상 이미지 센서로 목표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 이미지를 처리하는 메모리 칩도 상업거래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도 영상 이미지 추적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최소 5km 밖에서 영상 이미지로 목표를 포착하고 공격하는 게 가능한 자폭형 무인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영상 이미지를 처리하는 메모리 칩에 영상 이미지 알고리즘을 얼마나 정밀한 걸 탑재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실제로 김정은도 무인기용 AI의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자폭형 무인기용 AI라는 건 바로 영상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북한은 오래전부터 컴퓨터 관련 영재를 발굴해서 수많은 해커들을 양성했고, 이 해커들은 날마다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고 각종 가상화폐를 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길러낸 컴퓨터 영재 중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폭형 무인기용 영상 이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술적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 스스로가 개발할 능력이 되고, 우리 전문가들도 익히 예상하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한 부분은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가 우리 흑표의 모형으로 보이는 물체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공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블린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만이 전차의 상부에 수직에 가깝게 공격이 가능한데요. 제블린은 이걸 위해서 로켓 모터를 미사일의 후방에 달고 심지어는 추력 편향 노즐까지 달았습니다. 제블린같이 로켓이 후면에 아닌 측면에 달린 우리 현궁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은 잘해야 최대 70도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 다이고, 북한의 무인기처럼 로켓 엔진도 아니고 후방에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자폭형 무인기가 최대한 공격할 수 있는 각도는 60도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히어로 시리즈도 60도 이상으로 공격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수직에 가깝게 공격한 모습을 공개한 걸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진 조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이미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 판매까지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무인기를 방어할 각종 방어자산을 육성하고 있고, 각종 무인기용 전자전 장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이런데 무인기용 전자전 장비는 자폭형 무인기에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폭형 무인기들은 GPS나 무선통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까지는 자폭형 무인기도 GPS나 무선통신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를 포착한 다음에는 주로 영상 이미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GPS나 통신교란으로는 자폭형 무인기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와 닮은 러시아의 란쳇도 중간 유도까지는 GPS와 무선 통신을 사용하지만 최종 공격에는 무선으로 영상을 보면서 통제할 수도 있지만 광학 전자 유도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적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를 포착한 다음에는 무인기용 제머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는 전자전 제밍이 아닌 하드킬 방식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그렇기에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에도 우리나라의 무인기용 제머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흑표에는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흑표에는 앞으로 무인기용 제머와 DIRCM, 거기에 현대로템에서는 자폭형 무인기 요격에 최적이라고 평가되는 30mm RCWS까지 장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뚫려도 최종 방어용으로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방어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흑표는 전자전 제머의 DIRCM과 30mm RCWS, 거기에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전차 자체적으로만 최소 4중 방어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흑표는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달지 않은 지금도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장 우리 흑표에는 소프트킬 방어 시스템이 있고 이 소프트킬 방어 시스템의 레이더로도 적 무인기를 포착할 수 있고 그럼 적절한 시기에 적립연막탄을 터뜨려서 적 자폭 무인기의 시야를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표 전차의 상부에는 반응장갑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반응장갑만으로도 자폭형 무인기의 공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과 달리 자폭형 무인기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탑재된 폭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란쳇만 해도 관통력이 200mm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표에 달려있는 상부의 반응장갑만으로도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의 공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흑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흑표를 개량해서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이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갑 장비에 탑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K-21 장갑차에까지는 이런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은 못해도 최소 10억이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흑표와 K-21 장갑차가 아닌 다른 장갑차에는 장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다른 장갑차들은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 공격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K1 전차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폭형 무인기들도 중간까지는 GPS나 무선통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교란해서 막는 게 1차적인 방어입니다. 그래도 뚫고 들어온 경우는 대부분은 야전대 공포로 요격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독일 라인메탈사의 스카이레인저 30이라는 30mm 대공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30mm 대공포는 30mm 전방 확산탄을 발사하는 대공포인데요. 지금 이 스카이레인저 30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스카이레인저 30을 도입한 나라들만 열거해도 당연히 독일은 박서 장갑차에 탑재한 모델을 도입할 것이고요. 헝가리는 링스 장갑차에 탑재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도 피라니아 5 차륜형 장갑차에 올린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고 오스트리아는 피라니아 EVO 6/6 차륜형 장갑차에 올린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스카이레인저 30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올해인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개발국인 독일에게도 2026년부터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발국인 독일을 포함해서 벌써 4개 국가에서 도입을 확정한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스카이레인저 30의 30mm 전방 확산탄이 자폭형 무인기 요격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장갑차들은 자국의 기갑부대와 공동으로 행동하면서 적의 무인기, 특히 자폭형 무인기로부터 자신들 나라의 기갑부대를 보호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기갑부대에는 비호복합이 그리고 보병부대에는 차륜형 대공포라는 30mm 자주대공포가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풍산에서 30mm 전방 확산탄까지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배치해도 적의 자폭형 무인기로부터 우리 기갑부대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대공포들이 항상 모든 기갑 차량에 대한 방어를 해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갑 차량들도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장 복합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흑표와 K-21을 빼고 대표적으로 우리 K1 전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K1 전차는 어떤 식으로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K1 전차에도 무인기용 제머가 탑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인기용 제머는 능동방어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K1 전차에도 탑재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K1 전차들에는 보조동력 장치를 탑재하기로 했기 때문에 K1 전차들이 엔진을 끄고 정지한 상태에서도 이 보조동력 장치를 통해서 무인기용 제머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자폭형 무인기에는 무인기용 제머가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폭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인기를 공격할 수 있는 하드킬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K1 전차에는 심지어는 최소한의 하드킬 수단이 될 수 있는 RCWS조차도 탑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장갑이 너무 얇아서 K1 전차에는 RCWS를 탑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러시아 전차처럼 전차 상부에 방어 펜스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전차가 전차 상부에 방어 펜스를 달고 다니는 걸 보고 제블린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고 그걸로는 제블린을 막지 못한다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이게 제블린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적 무인기의 공격을 막는 용도라는 게 알려졌고 무인기의 공격을 막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포 전차조차도 전차 상부에 방어 펜스를 달고 다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어 펜스를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K1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방어 펜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식은 무엇일까요? 역시 러시아의 T-80BVM 전차에 탑재된 방어 펜스일 겁니다. 이 전차는 단순하게 방어 펜스만 단 게 아니라 방어 펜스 상단에 반응 장갑까지 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차 상부에도 반응 장갑을 달고 있고 그래서 서방권 전문가들도 이 방어 펜스는 무인기의 상부 공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블린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무엇으로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고도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K1 전차는 전차의 상부 장갑이 너무 얇아서 RCWS도 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얇은 장갑에 흑표처럼 포탑 상부에 반응 장갑을 달기도 힘들 겁니다. 특히 폭발성 반응 장갑을 달 수 있다고 해도 이게 폭발할 때 전차에 탑재된 센서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흑표는 전차 상부의 반응 장갑이 폭발할 때 센서 등이 파손되는지 테스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K1 전차는 장갑이 너무 얇은 전차 상부에 반응 장갑을 달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전차처럼 무인기 방어용 펜스를 달고 이 펜스 상단에 반응 장갑을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 반응 장갑을 폴란드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무기도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폴란드로부터 자폭형 무인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못해도 폴란드로부터 수천억 원 어치의 무기를 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폴란드에서 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살만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이 개발한 PT-91 전차에 에라와 ERAWA라는 반응 장갑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라와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T-80U 전차에 탑재된 콘탁트5와 비슷한 2세대 반응 장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폴란드도 러시아의 렐릭트급의 3세대 반응 장갑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에 탑재된 국산 반응 장갑은 우리가 바로 T-80U에 탑재된 콘탁트5를 바탕으로 만든 2세대 반응 장갑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우리의 반응 장갑보다도 더 뛰어난 신형 3세대 반응 장갑을 이미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폴란드로부터 이 반응 장갑을 수입하고 기술도 이전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 K1 전차에 탑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K1 전차의 측면 장갑은 성형 작약탄 대비 600mm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폴란드의 신형 반응 장갑을 달게 되면 방어력이 1000mm가 넘기 때문에 북한판 코넷이라는 불새 5도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폴란드로부터 신형 반응 장갑을 도입해서 K1 전차의 상부와 측면에 장착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만 해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형 무인기의 공격으로부터 K1 전차를 방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어 펜스와 반응 장갑을 평소에도 달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당장 흑표만 해도 흑표도 평소에는 반응 장갑을 달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흑표도 평소에는 반응 장갑을 달기 위한 거치대만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K1 전차에도 평소에는 방어 펜스와 반응 장갑을 달기 위한 기둥 정도만 달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어 펜스를 달게 되면 전차의 높이가 높아져서
적에게 더 쉽게 발각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K1 전차의 흑표에 탑재되는 복합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K1 전차를 적의 자폭형 무인기 공격에 무력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든 대책은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 방어 펜스와 반응 장갑을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비단 K1 전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K9 자주포나 차륜형 장갑차에도 상부에 방어 펜스나 반응 장갑을 달아서 적의 자폭형 드론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개발한 반응 장갑보다 더 성능이 좋은 폴란드의 반응 장갑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갑 차량에 탑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방어 펜스를 다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여러분은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흑표나 K21 장갑차가 아닌 다른 우리나라의 기갑 차량을 어떻게 적의 자폭형 무인기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